그럼 저희 이제 오늘 두 번째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연은 이제 정부 지원을 통해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홍정환 변리사님 모시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정환 변리사입니다. 날씨가 춥나요, 지금? 제가 날을 세워가지고 추운지 잘 모르겠어요. 자, 오늘 제가 시간 동안 드릴 내용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돼가지고 이제 앞으로 정부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제 창업 준비도 하시고 또 현재 지금 창업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시다 보면은 이제 가장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지식재산권이거든요. 그래서 지식재산권을 보통 언제쯤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일단 이제 시제품이 나오기 전까지 적어도 이 지식재산권이 출원이 되어야 된다. 이 출원이라는 의미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특허청에다 권리 신청을 하는 것을 이제 출원이라고 합니다. 또 요게 최소한 시제품 나오기 전까지는 완료가 되어야지 나중에 사업에 좀 안정성이 있으세요. 근데 만약에 제품이 나오고 나서 출원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게 지연이 되면은 내 권리를 지키기에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지식재산권은 제품이 공개되기 전에 출원이 돼야 돼요. 출원 전에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등록을 못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특허라든지 뭐 실용시험도 마찬가지고요. 디자인도 그렇고 제품 개발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특허청에 어떤 권리 신청을 하시기 전에 제품을 판매하신다든지 홍보하신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다 본인한테 불이익한 행위들이에요. 우리나라 특허청은 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특허청도 마찬가지로 출원되기 전에 제품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을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품을 만드시는 분들이라든지 어떤 서비스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스타트를 하시기 전에 지금 단계에서 준비를 충분히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여기서 빠진 게 하나가 이제 상표가 있죠. 상표는 언제 준비하셔야 되죠? 상표는 사실 사용하시던 거를 등록받아도 큰 제약은 없으세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제품 전에 상표는 꼭 등록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등록 확보가 필요하십니다. 시제품 나오시기 전에 시제품을 만들기 전에 반드시 등록 확보가 필요하다. 요즘에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전에는 출원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품을 판매하시기 전에 상표 등록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 왜 그럴까요? 왜 특허나 이런 것들은 그냥 출원만 일단 해놓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상표는 반드시 등록까지 확보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네? 카피하기 쉬운. 물론 카피하기 쉬운 것도 있지만 그것도 물론 좋은 말씀이세요. 타인이 이제 카피할 수도 있고 또 뭐가 중요할까요? 실질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제품을 내가 만들어서 이제 팔려고 그래요. 제품에 대한 보장적인 측면도 있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놓치고 계신 게 있어요. 상표 등록이 왜 꼭 필요하느냐? 왜 시제품 판매하기 전에 등록을 확보하고 있어야지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제품이 이 회사의 제품이라는 거를 보증하기 위해서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3M이라는 마크가 있어요. 상표가 붙어져 있죠. 네. 자,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다 이제 여기다가 인쇄하고 포장 패키지 만들고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상표가 등록도 안 되고 나중에 이게 타인의 상표를 침해한다. 상표권 침해가 걸려 들어왔어요. 내가 지금 다 인쇄해놓고 포장 패키지 다 만들고 다 판매하고 홍보 다 해놨는데 마케팅 다 해놨는데 이 상표권 침해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표권 침해다. 이 제품의 뭐 기능이나 이런 하자 있는 거 둘째 치고 간에 이 브랜드 자체가 타인의 상표권 침해다. 내가 11번가나 옥션 이런 데다 올렸는데 경고장 다 들어와요. 이거 상표권 침해다. 홈쇼핑 나갔는데 준비했는데 홈쇼핑 방송 전에 경고장 들어와요.
상표권 침해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지우실 거예요? 포장 패키지 바꾸실 거예요? 못 바꿔요. 제품 다 폐기해요. 상표권 침해 걸리면요, 상표권자들이 제품 폐기한 거 다 보여달라고 그래요. 이거 아세톤 갖고 지우시겠어요? 이거 안 지워집니다, 요즘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내가 제품 만들거나 서비스할 때 상표를 언제쯤 고려를 하실까요? 언제쯤 우리 상표 뭘로 정하지? 언제쯤 결정하세요? 거의 나올 때. 예를 들면 이제 업체에다 맡겨야 되잖아요. 우리 디자인 맡기고 이럴 때 상표 뭐 하실 건지 정해주세요. 그럼 그때 정해주세요. 그때 출원만 하고 그냥 제품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다 뭐 제품 패키징 이런 거 한두 개 만드세요? 몇천 개, 몇만 개 만드시잖아요. 이미 다 시장에 나갔는데 다 회수해야 돼요. 다 회수해야 됩니다. 그럼 제품 하나 제대로 팔아보지도 못하고 바로 다 상품 다 없애야 돼요. 그런 사례가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한테 반드시 한 번씩은 다 옵니다. 그러면 그러기 전에 뭘 이렇게 확실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표는 웬만하면 상표는 제일 간단한 거기도 하거든요. 간단한 거니까 그 시제품 완성되기 전까지는 내가 등록받을 수 있는 상표가 뭐다라는 것을 최소한 한두 개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한두 개 정도는. 왜냐하면 이때 가서 지금 제품 만들기 전에 출원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제품 한참 팔고 났는데 등록이 안 됐어요. 등록이 되면 좋지만 등록이 안 됐어요. 그럼 대체 상표가 있냐는 거죠. 대체 상표가 없다는 거죠. 이 문제를 굉장히 간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예전에는 그냥 상표 출원만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제품 만들기 전에 반드시 뭐다? 등록까지 확보하셔야 돼요. 등록까지. 등록 확보하셔야 돼요. 등록 확보가 얼마 정도 걸릴까요? 상표 등록받는데 얼마 걸릴까요? 1년 정도? 지금 기준으로 한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8개월에서 한 10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빨리 준비한다고 해도 바로 등록이 안 나와요. 상표는 좀 특이하게 심사관이 등록 1차 오케이 해도 다른 사람들이 이의신청 걸리잖아요. 이의신청 들어오면 등록이 그만큼 지연돼 버려요.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최소한 상표 등록 확보하시려면은 제품 나오기 전에 적어도 한 6개월 전에는 스타트 하셔야 돼요.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뭐 만들 건지. 브랜드 정하셔야 돼요. 제가 참고로 어제 8시에 상담을 했어요. 저녁 늦게 고객분이 오셨어요. 앱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앱을 만드시는 분인데 상표가 등록이 될까 안 될까요? 제가 검토했을 때 등록이 안 돼요. 등록이 안 돼요. 그럼 어떡합니까? 앱이 지금 다 나왔어요. 런칭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대표님 이거 상표 등록 어렵다. 그러니까 이분이 당황하시는 거야. 저 앱 다 만들었는데요. 물론 이제 앱이니까 뭐 이미지 바꾸면 되는 거지만 브랜드 네임 다시 고려해야 되잖아요. 무슨 이름을 쓸지.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상황에서 고려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품이 완성된 시점은 언제다? 내년 한 6월이다, 7월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적어도 상표를 하나만 고려하시면 안 돼요. 하나만 고려하시면 이거 등록이 안 됐어. 대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한 2개 정도 이상은 고려를 하셔야 돼요. 2개 이상. 2개 이상. 그래서 여기에 돈 아끼지 마시고요. 돈 얼마 안 하니까 상표 한 2개 정도, 3개 정도. 보통 이제 여러분들 CI 있고 회사 컴퍼니 그 아이덴티티가 있고 브랜드 네임 VI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한 2가지 정도는 마련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셨으니까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제 강의 놓치시고 그냥 제품 찍다가 그때 가서 브랜드 네임 놓치신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제품을 바꿔야 돼요. 제품. 저기 만드신 저 힙비라는 그 제품을 팔리고 있는데 이것도 다 등록 받고 내신 거예요. 안 그러면 저기 지금 외국으로도 나가는데 어떻게 저기 팔겠냐고. 못 팔죠. 그래서 제가 또 상표를 여러 개 몇 가지 준비하라는 말씀은 나는 진짜 쓰고 싶은 게 A라는 상표가 있어요. A라는 상표가 있는데 이거는 국내용일 수가 있어요. B라는 상표를 대체적으로 하나 더 갖고 계셔요. 왜냐 이거는 국제용어로. 우리나라에서 상표 등록 받을 수 있지만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서 상표 등록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애플의 아이패드도 중국에 못 들어갔어요. 아이패드도 중국에 등록을 받으려고 했더니 중국에 상표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600억 주고 사왔어요. 상표를 600억 주고 사왔어요. 여러분 600억 내고 상표 사시겠냐고요. 물론 애플이니까 그만큼 가치를 높게 받겠지만 기본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중국에 상표 등록했을 때 상표 브로커들이 한국에서 유명한 상표들은 다 등록받고 있어요. 그래서 라이센스 받으려고 상표 사오려면 기본 단위가 1억부터 시작해요. 실제로 저희가 협상을 해보면 상표 얼마부터 협상하냐면 1억 이하면 아예 상담을 안 해요. 그 협상을 안 해요. 기본 호가가 1억이에요. 중국에서. 다른 나라도 아니고 중국에서 1억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상표 등록을 미리 마련하시고 해외 상품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획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렇게 지식재산권이 여러분들이 제품을 만드시거나 서비스를 개시하시기 전에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만 안정성이 있습니다. 선생님 거기 지식재산권이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나요? 지식재산권이 이제 이런 특허, 시용, 시장, 디자인, 상표 같은 산업재산권도 있고요. 저작권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대신에 저작권은 반드시 등록을 하지 않아도 권리는 발생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게 이제 IP 지원 사업,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 제도인데, 물론 이렇게 확보하는 게 좋긴 하지만 확보를 많이 여러 개 하려면 할수록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과 관련된 부분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이 있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장점이라는 것은 어떤 출원 시에 저희 같은 변리사들의 대리인 비용들을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을 줄여드릴 수가 있고, 또 지원 센터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또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된다는 것은 좀 내 아이템이나 내 권리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단점으로는 지원 신청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도 막 지원 서류를 내야 돼요. 우리 일반 지원금 신청처럼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하고 좀 들어가고, 이 제도가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딱 나온다는 게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해의 예산안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공고되는 시기가 조금씩 불명확하다. 그런 점들, 그런 것들이 단점으로 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 특허청에 출원하실 때 보통 대리인 수수료, 특허청 수수료를 요 정도 가이드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현재 지금 변리사회에서 내고 있는 수가는 이것보다 조금 더 높아요. 또 높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 선에서 비용 안내를 받고 있으면 호구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기술의 난이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이 편차가 있을 수도 있지만 너무 싸거나 너무 비싸거나 이런 것들은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특히 인터넷에서 반값에 하는 거 있잖아요. 뭐 한 60만 원에 특허 내주겠다 이런 것들은 대다수가 변리사가 일을 안 한다는 거죠. 다 외주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등록받고 이럴 때 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에 현혹이 되면 그렇잖아요. 특허하는데 변리사 한 번도 못 만나보고 특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화 상담만 하고 돈 얼마 입금해라. 그럼 특허 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래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위험한 수정이 있죠. 그래서 보통 수수료가 특허청에 내셔야 되는 수수료가 있고 또 대리인한테 주셔야 되는 수수료가 있어요. 대부분 센터들이 요 대리인들의 들어가는 비용들이 크기 때문에 요 비용들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나라는 대리인들이 한 번에 돈을 안 받고 이렇게 나눠서 받습니다. 출원할 때 처음에 착수금을 받고 나중에 등록이 되면 성사금을 이렇게 받는 식이에요. 그래서 결국 토탈 비용으로 따지면은 뭐 특허 한 건 하는데 그래도 한 300 정도 비용이 들어가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보통 지원금이 요 앞단에 있는 요 정도 비용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국내 출원 지원 사업들이 이렇게 하실 때 비용적인 가이드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해외예요. 해외 출원은 어쩔 수 없이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앞에서 국내 출원하실 때 대리인 없이 내가 직접 출원하시겠다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우리 소송할 때도 변호사 없이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직접 하실 수가 있어요. 직접 하시면은 특허청이 감면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용이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납니다. 얼마 안 들어요. 근데 문제는 대리인 비용이잖아요. 근데 해외 출원도 해외 출원하실 때는 반드시 그 나라 변리사를 선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들어갈 수가 없고 그 나라 국적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 나라의 변리사를 통해서만 특허 출원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나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면 소재지가 불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사무소에서 국내 대리인도 거쳐야 되고 해외 대리인도 거쳐야 되잖아요. 비용이 계속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은 좀 혼동하시는 분도 있어요. 혼동하실 수도 있는데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이제 외국이에요. 해외예요. 해외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직접 출원이라는 것은 나라마다 내가 뭐 미국이다, 뭐 일본이다, 중국이다 이런 식으로 개별국 진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개별국 진입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나라마다 비용이 특허 같은 경우는 한 6, 700만 원 정도 듭니다. 심하게 조금 더 심사관하고 거절 의견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지면 한 1000만 원까지 가요. 나라마다 가고 또 이 나라마다 한 500 이상씩은 다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한 3개국만 내가 하겠다. 그럼 몇 천만 원 날아가는 거죠. 날아간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만큼 소요가 된다는 거죠. 비용이. 이런 방식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국제사무국에 출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내가 개별국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국제사무국에 출원하는 방식도 있죠. 국제사무국은 이제 와이퍼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와이퍼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출원을 국제사무국에 딱 하면 국제사무국에서 각 개별국으로 이렇게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국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특허, 뭐 상표, 디자인 이런 식으로 이렇게 권리마다 국제사무국 출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장단점을 아셔야 되겠죠. 장단점을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특허라는 제도하고 요 상표랑 디자인 제도는 조금씩 달라요. 뭐가 다르냐? 특허는 개별국에서 등록 효과가 없어요. 국제사무국 출원을 해도 개별국에 등록되는 효과가 없고 가지정의 효력이 있어요. 가지정의 효력.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요 상표랑 디자인 같은 경우는 국제사무국 출원할 때 나라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미국 들어가겠다, 일본 들어가겠다, 중국 들어가겠다, 개별국을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 대리인 없이 바로 들어갑니다. 상표나 디자인은 대리인 없이 바로 그 나라에서 등록 효과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개별국 출원은 그 나라 대리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국제사무국 출원은 그 나라의 현지 대리인 없이 바이패스 해가지고 바로 그 나라 특허청으로 바로 들어가요. 그 나라 특허청에서 바로 심사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절 이유 없이 등록이 되면 바로 등록에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최초의 요 국제사무국 수수료에 대부분 등록 수수료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나라 등록 수수료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토탈 비용으로 봤을 때는 개별국에 비해서 싸죠. 왜냐하면 그 나라 변리사 없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 싼데 만약에 여기서 거절이 나오거나 이러면은 그 나라 또 변리사를 또 고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안에 따라서 꼭 저렴한 것만은 또 아닌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해외 개별국에 직접 출원하시는 거는 반드시 그 나라의 변리사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비용들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단가가 높은데 그게 아니라 국제사무국 출원을 하면 상표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대리인 없이도 바로 그 나라 현지에서 등록받는 효력이 있다. 그래서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 지정해 놓으면 그 나라에 각각 진입한 시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진입하면 그 나라 심사관이 등록
내려주면 그 순간부터 이제 등록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점이 있는데 이 특허는 아직 그 합의를 못했어요. 이 합의를 국제사무국 출원을 해도 바로 그것만으로 그 나라에 진입해서 등록해주는 효력에 대한 국제적인 협의가 아직 안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요거는 저희가 국제사무국 출원 이제 PCT라고 부르고 상표는 이제 마드리드 여기 써 있습니다. 저기 써 있고 디자인은 이제 헤이그라는 제도가 있는데 요 마드리드나 헤이그는 이제 협약한 장소명인데 협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정국을 선정하면 그 나라에서 바로 등록까지 받을 수 있게 협의가 되어 있는데 요 PCT 특허와 관련된 부분들은 직접 등록 효력이 없어요. 등록이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나라에 개별국 진입을 하셔야 돼요. 내가 나라를 선택해서. 이게 차이점입니다. 국제사무국 출원하실 때 특허는 PCT라는 제도가 있지만 바로 그 PCT를 했다고 해서 등록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다만 상표나 디자인은 마드리드나 헤이그라는 제도를 통해서 개별국을 지정하시면 그 나라에도 바로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진입해서 등록하는 효력이 있어요. 그럼 PCT 특허는 특허가 아니라는 거예요? PC도 특허긴 특허예요. 근데 출원의 효력만 있는 것이지 신청했다는 효력만 있는 것이지 등록의 효력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등록의 효력이. 그래서 많이 헷갈리시는 거예요. 같은 제도인데 얘는 등록의 효과가 있는데 얘는 효력이 없어요. 그 PCT 같은 경우는 보통 처음에 지정을 하시면 한 170개국 이상이 지정이 돼버리거든요. 지정이 돼버리는데 바로 등록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간 이후에는 개별국 진입을 그 나라 변리사를 고용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리하면 PCT로 해서 내가 국제사무국 해외 특허를 하겠다 그러면 국제사무국 출원을 해서 개별국 진입을 해야 되니까 비용이 더 증가하죠. 마드리드나 헤이그는 그 나라 대리인 없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좀 절감시킬 수가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PCT를 왜 하냐? 이런 의문이 드시겠죠. 그렇죠. 이거 출원만 해놓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출원만.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실익 없는 제도를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존재하는 이유는 요즘은 많이 해요. 요즘은 개별국 진입을 잘 안 하고요. 다 PCT를 많이 하시는데 자, 여러분들 요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통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해외 출원하실 때는 국내 특허를 기준으로 해서 국내 특허를 기초로 해서 해외를 나갑니다. 국내 특허. 그러니까 국내 특허 출원하시고 해외 특허를 나가는데 해외 특허를 하실 수 있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외 출원을 할 수 있는 시기가 국제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요? 1년까지 할 수 있어요. 출원을 또 1년까지. 이때가 저희가 우선권 주장을 하실 수 있는 시기입니다. 우선권 주장을 하실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1년. 등록부터 1년이 아니고요. 요 출원일입니다. 출원 신청 권리 신청하고 나서 1년 이내에 이제 우선권 주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조금 복잡하신가요? 1년입니다. 1년. 등록이 아니라 출원이에요. 특허 등록받고 1년이 아니라 특허청에 신청하고 나서 1년이에요. 근데 왜 이런 등록이냐 출원이냐가 중요하냐? 특허청 심사는요. 출원일을 가지고 기준을 합니다. 출원일. 내가 언제 접수했느냐. 오늘 며칠이죠, 여러분? 12월 28일인가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특허청에 출원하시면 요 날짜를 기준으로 심사를 해요. 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심사한다는 것은 요 이전에 공개된 게 있느냐, 아니면 유사한 기술이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심사를 하는 거예요. 요 이후에는 문제 삼지 않아요. 출원일 이전에 어떤 기술이 있었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이 제도를 택하고 있어요.
내가 먼저 사용했다가 이런 게 아니라 언제 출원했느냐. 그래서 출원 시점이 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12월 18일에 출원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뭐 2020년 1월 1일부터 판매를 했어요. 그럼 이 심사에 문제가 되나요, 안 되나요? 특허청이 출원을 오늘 하고 새해 내 새로운 마음으로 판매를 시작했어요. 심사에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이거 이전 시점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문제가 안 돼요. 판매하는데 권리 받는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원하시고 판매하신 거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다만 미국에 출원할 때는 미국에는 돈도 마련하시고 해야 되니까 시간이 또 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20년 내가 2월 1일 날 출원을 했어요. 미국에.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미국 심사는 어느 날 기준으로 시점을 할까요? 심사를 할까요? 미국 출원을 기준으로 시점하겠죠. 그럼 이 날짜부터 심사를 하는데 한국에 이미 판매된 이력이 있으면 미국에서 등록 못 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기네 나라에 진입한 시기를 기준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공개되거나 유사한 기술이 있으면 등록을 못 받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도가 어렵습니다. 이래서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따지면은 이 날짜에 전 세계를 다 하지 않으면 권리 못 받는다는 소리 아니냐. 그래서 이 제도를 그럼 요 유예 기간은 1년을 주자. 1년. 그래서 요 1년 이내에 출원이 들어오면 그 나라에서 출원된 날짜를 기준으로 심사를 해주자. 그럼 불이익이 없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유예 기간이 1년인 거예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출원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외 출원을, 특허 출원을 하시라고 이제 안내를 들은 거죠. 만약 여러분들 특허 출원을 하시고 이러면 요 1년 이내에 특허 출원을 하시라고 이렇게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등록을 받기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내가 판매를 했다든지 아니면 제3자가 유사한 기술을 만들었다든지 이러면 그만큼 등록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 국내 특허 등록 후에 네. 특허 등록 후에 신청은 안 돼요? 국제 특허. 근데 보통은 국내 특허가 등록받는 데 1년이 넘어버려요. 네. 그럼 이미 기간이 유효기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른 기술들에 의해서 거절될 확률이 그만큼 높은 거죠. 그리고 등록받는 순간에 특허가 공개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공개된 기술은 등록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등록받고 나서는 해외 출원하시는 거는 자살행위죠. 그냥 돈 버리는 행위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특허청에서 등록됐다고 정식으로 공개를 시켜버려요. 강제적으로. 그리고 나서 다른 나라 가서 특허 출원한다 그러면은 이미 공개된 기술이기 때문에 등록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특허 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좀 뭐라고 할까요? 아킬레스건 같은 겁니다. 내가 한국에서 등록은 받았지만 외국에서 등록 받으려면은 요 시기적 제한 때문에 등록 못 받는 경우가 대다수인 거죠. 그러면 거꾸로 외국에서 먼저 등록을 갖고 한국에 나중에 오려면 그것도 1년 이내 와야 돼요. 출원일로부터. 그 나라 출원일로부터. 그래서 외국에 뭐 미국이나 외국의 유명한 기술들도 한국에 바로 못 들어오는 게 요 1년 기간 못 지켜서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기간적인 근데 이 기간적인 유예를 길게 늘려주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이 특허가 언제 들어올지. 10년 전 미국 기술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특허 침해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산업적인 면에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기간 제한은 1년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년 기간 동안 특허 등록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올 가능성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등록 받을지 안 받을 그 결정할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이 1년 내에 PCT 출원을 하게 되면 이 PCT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 유예 기간이 30개월까지 연장이 됩니다. 30개월까지. 보통 30개월이나 뭐 31개월 정도 연장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때 PCT 출원을 하면 내가 개별국에 진입할 수 있는 기간을 국내 출원일로부터 30개월까지 연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특허 등록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내가 외국에서 어느 나라에서 사업할지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PCT를 하는 겁니다. PCT. 근데 이거를 모르시고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PCT를 하면 국제적으로 다 특허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근데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한 방에 국제적으로 다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어요. 한 방에. 그래서 뭐 삼성도 이렇게 못해요. 삼성도 전 세계 특허 못 내요.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게? 그렇죠? 그래서 PCT 제도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 기간의 우선권을 30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효력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개별국에 또 들어가는 거죠. 개별국 진입국가. 그래서 이 제도가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그 별라인 나 같은 경우에는요. 네, 국내 쪽으로 등록하고 이제 네. 주식 출원했거든요. 네네, 하고 네. 그게 이제 30개월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등록을 요 1년 이내 받으셨으면 네. 상관이 없으세요. 없어요? 네, 근데 1년이 지나고 나서 등록 받으시면 그 등록받고 이렇게 나오면 우선권 주장에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등록 시점이 출원으로부터 1년 이내인지 이후인지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 1년 이내니까 그 변호사가 PCT 출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가끔 보면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설명 안 하고 등록도 됐으니까 해외에서 등록받으시라 이런 식으로 안내하는 것도 있어요. 잘못된 방향이죠. 이 제도를 이렇게 설명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일단 해외 국내에 등록됐으니까 좋은 기술이다. 해외 특허 하셔라 이렇게 하면서 안내를 많이 해요. 그러면 하나만 하는 기술이 될 수가 있고. 그럼 상표나 디자인은 국제사무국 출원하기 무슨 이득인 거예요? 개별 국가가 여러 개의 국가인 경우에는 수수료 면적인 부분에서는 유리하고요. 근데 내가 하나의 국가만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개별국 출원 파는 게 더 쌀 수도 있습니다. 이 국제사무국에 가입한 국가가 한정돼 있어서 거의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은 어쩔 수 없이 개별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제도를 제가 왜 설명드렸냐면 이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용. 네, 그래서 PCT 같은 경우도 보통 한 300만 원 정도는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마드리드나 헤이그 그리고 등록 시에 또 별도 비용이 들어가고, 특허도 보시면 등록까지 생각하시면 거의 한 1,000만 원대가 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비용들, 요 초기에 출원 시의 요 비용들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 유지 비용도 들어가지 않나요? 유지 비용도 들어가긴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성사금 비율이 국내보다는 적어요. 성사금 비율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초반에 다 받아버립니다. 그 비용이 초반에가 높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내 비용하고 해외 비용의 이 정도 버짓을 갖고 계셔야지 여러분들이 해외 특허도 확보하실 수 있는 건데, 이러한 비용적인 부분에 고려 없이 상표 출원을 하셨다나 해외 출원을 하신다 그러면 나중에 생각지 않은 예상 부담이 생기는 거죠. 전혀 예상치 않았던 비용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비용들도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느냐? 지원 요강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창업을 하기 전에 예비 창업자이신 분들도 지원받으실 수가 있어요. 일반 개인분들도. 만약 혹시 여기 서울시에 대부분 계신가요? 지방에서도 많이 오셨나요? 지방에도 오셨나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서울 시민인 요건만으로도 지원받는 사업들이 있어요. 서울 시민들한테만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고요. 또 지방도 지방마다 그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구분이 나뉘긴 하지만, 사업자가 없이도 아직 내가 준비 중인 상태에서도 지원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 후 7년 이내예요. 개업일로부터 7년 이내 같은 경우에 지원받으실 수가 있고, 물론 7년 이후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것들을 지원받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들은 등록 비용은 왜 지원 안 해줄까요? 왜 등록 비용은 지원 안 해줄까요? 왜냐면 보통 예산들이 언제 소진돼야 되죠? 그 해에 다 소진돼야 되잖아요. 등록은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많잖아요. 그 기간 안에. 그래서 대부분은 출원시 비용만 지원해 줍니다. 출원시 비용. 그리고 국내 권리와 해외 권리와 그 외에 뭐 어떤 이제 내가 해외에서
특허 분쟁을 겪는다든지 이런 소송 지원 분쟁 같은 경우도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품화 컨설팅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은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 사업이 나와요. 요강이 공고가 되는데 수시로 접수하는 경우도 있고, 뭐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뭐 산업진흥원 재단 같은 데서 하는 경우에는 그 예산 소진 시까지 빨리 하시는 분들이 이익을 받을 수가 있죠. 대부분은 요 상반기 한 2, 3월쯤에 본격적으로 이제 예산안 통과되고 하기 때문에 많이 공고가 되고, 하반기에는 이제 상반기 때 쓰다 남은 돈이 있으면 또 하반기에 또 추가적으로 공고를 하게 되는 거죠.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은 대표적인 것은 이제 지역지식센터, RIPC라고 하는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원 사업이 있는지 반드시 전화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소재하시고 계시는 개인이시면 주민등록 소재지, 그리고 개인 사업자이신 분들은 사업장 소재지, 법인도 본점 소재지를 해서 해당하는 관할이 있어요. 서울이면 서울, 뭐 인천이면 인천, 뭐 대전이면 대전, 이런 식으로 지역 관할의 센터에다가 반드시 전화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공고되는 것들은 업데이트가 좀 느릴 수가 있거든요. 센터에 전화해보시고, 가까우신 분들은, 센터랑 가까운 분들은 직접 방문해서 상담 받아보세요. 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왜 상담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한 번이라도 안면식 있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소스 정보를 줘요. 예를 들면 내부적으로 지금 결제가 다 안 떨어졌어요. 근데 대충 다음 달 초면 공고가 나올 것 같아. 그러면 먼저 알려주죠. 대표님 내년 다음 달 초에 나오니까 미리 한번 준비하세요. 지원서 양식은 대충 이렇게 나와요. 쓰세요. 빨리. 먼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센터 가깝다 그러시면 가서 상담 받아보시고, 좀 가서 막 싸우지 마시고요. 그냥 싸우지 마시고요. 그래서 특허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컨설턴트도 연결시켜주고, 협약되어 있는 변리사들도 이렇게 매칭시켜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세요. 제가 아시는 대표님도 그 센터에 하도 많이 가니까 그 담당자분이 그만 오시래요. 내가 이거 빨리 안내 드릴 테니까 그만 오시라고 해서 그때 한 700만 원짜리 사업 받으셨어요. 뭐 그렇게 하시다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사람이라는 게 안면이 있으면 조금 더 잘해주기 마련이잖아요. 지역지식센터, 그 다음에 이제 발명진흥회 같은 경우에서는 특허 기술평가라든지 가치평가와 관련된 지원 사업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국제적인 분쟁을 겪으면 뭐 지식재산보호원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제 지원 제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지원 제도가 있는데 문제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안내드리는 센터들은 최대한 많이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신청서를 접수하고요. 거기서 평가가 되고 나서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출원을 하시면 돼요. 이게 사전 지원이라고 해서 먼저 지원하고 후에 출원하게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신청서를 먼저 내는 게 아니라 먼저 출원하세요. 먼저 출원하고 출원한 결과물을 가지고 바로 신청하세요. 사후 지원도 있어요. 요것들로 알아보셔야 되는 거죠.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네, 좀 제가 정해진 시간 때문에 되게 촉박하게 말씀드려서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 내년 초에 이루어질 그 지원 사업들도 많이 좀 알아보시고 해서 사업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